안녕하세요. 자, 국가직 7급 2016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 가지고 출제 경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항목이 시험 대비에 중요한 항목들인지,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쭉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회로 과목은 2016년도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디지털 부분이 한 4-5개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스 FET예요. 이런 걸 항상 기억을 하셔가지고 시험 대비를 쭉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트랜지스터 설명 중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물론 트랜지스터 그러면 FET도 BJT, TR도 마찬가지. 그래서 통칭해서 TR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 1번이 옳습니다. 1번이 옳아요. 자, FET의 동작 모드는요, 접합형이든 모수형이든 FET의 동작 모드는 포화 영역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차단 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형 영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오드. 선형 영역이다. 이렇게 3가지 모드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전류가 일정하게 포화된 전류가 흐르는 포화 영역이 바로 증폭 기능의 동작입니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BJT는 활성 영역이 증폭 영역이었는데 FET는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이 바로 증폭기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스위치 오프가 되고 이게 스위치 동작하는 영역이에요. 이걸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포화 영역, 증폭 기능, 선형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 이게 스위치 온 동작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스위치 오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옳습니다. 자, 2번이 틀린 이유는 모스 FET의 단자는 5개가 아니라 드레인, 소스, 게이트 말고 바디라고 하는, 기판이라고 하는 그런 전극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가 아니라 4개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3번이 틀린 이유는 BJT는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 2개 종류 캐리어가 이동해서 전류가 형성이 되니까 BJT, FET는 UJT, 다수 캐리어만 이동하는 단일 캐리어 이동에 의한 동작이 바로 FET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모스 FET는 물리적인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스가 있고 물리적인 채널이 끊어져 있는 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채널이 끊어져 있는 모스 FET는 사용자가 어떤 임계 전압에 순바이어스를 가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어 놓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게 연결된다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채널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인 채널이. 그래서 그런 경우 이모스는 채널을 형성하면서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요. 전원 회로 중에 다이오드 4개를 쓰게 되는 브릿지 전파 정류입니다. 그렇죠? 반파 정류가 됐든 전파 정류가 됐든 리플 전압은 작아야 좋은 겁니다. 리플률은 작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리플 전압은 작아야 좋다. 리플률은 작아야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활회로라는 거 있죠. 리플 제거하는 회로. 평활회로 중에 콘덴사를 큰 걸 달아가지고, 그렇지? 웬만한 리플 성분, 교류 성분을 전부 그라운드로 바이패스 시킨다. 그럼 작아지겠지. 그렇죠?
그리고 부하 제항도 크게 달아가지고 리플을 작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주파수, 그렇죠. 정유 주파수가 전파 정유는 120Hz고 반파 정유는 60Hz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유된 주파수가 높을수록 리플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비례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VM은 입력에 인가된 입력 전압입니다. 최대값으로 표현된. 요게 바로 반파정유의 리플 전압을 유도한 결과식이에요. 물론 식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이론 교재에 보면 알기 쉽게 쭉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식까지 우리가 전부 유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제 결과식만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파정유는 정유 주파수가 2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이렇게 이자가 붙으면 됩니다. 그렇지? 전파정유는 반파정유보다 리플 전압이나 리플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브릿지 전파도 전파정유예요. 그렇지? 브릿지 전파도 전파정유 아니에요? 근데 브릿지 전파도 전파정유인데 결론은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는 잘리겠지만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넘어와서 요쪽 평활회로 쪽에 이제 반쪽이 인가되겠죠. 뺑 돌아가지고 회로 구성이 돼야 결국은 이제 리플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쭉 들어와서 여기 회로에 따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뺑 돌아와 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이상적인 다이오드 같으면 이게 ON이고 이게 ON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고 이게 끝나는 그라운드 선이기 때문에 선이 연결이 돼야 회로 구성이 돼야 결론은 요 플러스의 반쪽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요게 그냥 스위치온이지만은 실제는 장벽 전압, 커팅 전압이 있어요. 0.7V 실리콘 타입은. 그렇지? 그러니까 0.7V의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이게 0.7 줘야 온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결론은 반쪽이 전부 넘어왔다가 아니고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케이? 여기 VM이다. VM이 전부가 아니고 VM 빼기 0.7 두 개니까 1.4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그냥 VM이지만. 그러니까 브릿지 전파정유는 다이오드 2개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실제 다이오드를 고려한 리플 전압의 유도식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4번입니다. 2번은 4번. 자, 3번은 중간 탭을 갖고 있는, 그렇죠? 2번은 브릿지 전파정유고 3번은 중간 탭을 갖고 있는 전파정유고, 그렇죠? 전원회로 2개가 나란히 지금 시험 문제 나와 있죠? 2번, 3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측에서 1차 측에서 교류 전압이 쏙 들어와요. 1차 측에서 교류 전압이 들어온다. 피크 값이 100V다 그랬네요. 이거 하나만 그리죠, 우리가. 교류의 크기는 반쪽입니다. 반쪽. 요놈이나 요놈이나. 그렇지? 그림 그렸기 때문에 최대값으로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지. 제일 꼭대기 피크치가 최대값이 100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류 10V나 5V나 12V나 자그마한 직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커.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전압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트랜스를 이용해야죠. 변압기. 이 차를 작게 감아주면 다운 트랜스, 자그마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운 트랜스네요. 2대1로 감았습니다. 2대1로. 2대1로 감았다. (2대1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대1이니까 그렇지? 턴수가 많아지면은 큰 전압 이도가 돼요. 턴수가 작아지면 작은 전압 이도가 됩니다. 그럼 2대1이니까 이쪽으로 6이 되는 전압은 2분의 1이 되겠지.